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5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22,000달러까지 뚫어내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할 수가 있고, 만약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맞게 된다면 좀 더 조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 이후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나름 여러 지표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강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도 있었나 싶은 것들까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곧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정말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이 런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용자의 비트코인을 XRP 레저 위에 배포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비트코인 송금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송금 속도가 느려서 결제 수단, 또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XRP 레저 위에서 비트코인 송금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가진 결정적인 단점 따위 리플을 통하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리플의 확장성 측면에서 꽤나 의미가 큰 소식으로 느껴집니다. 리플 소송은 우리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듯이 9월 19일이 아주 재미있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산업 전반을 둘러싼 규제의 방향성을 바라본다라면 이제 리플 소송이 지든 이기든 리플의 앞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이 패소하면 SEC의 규제를 받으면 되는 거고, 리플이 승소하면 CFTC의 규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든 이기든 어차피 어디선가에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패소하면 적지 않은 코인들이 증권으로서 SEC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고, 리플이 승소하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CFTC의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2년 전 리플만 규제 대상으로 엿을 먹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와 관련된 판때기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가 만개 코인이 증권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상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 먼저 짚어본 뒤에 리플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알트코인들이 폭등세를 보이는 걸 보면 이렇게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강세장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아직 나름의 반등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21,9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22,000달러 돌파만 잘 이뤄내면 추가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25,000달러 간접 저항까지의 랠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다시 다소간의 조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고래가 거의 완벽하게 가격을 이끌면서 이제 21,700달러를 바라보게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매수 볼륨이 컸던 구간은 19,000달러였고, 이게 지난 2달 동안 저점을 지지받아줬다. 핵심 고래 둘이 지지해준 구간은 16,000달러와 13,000달러였고, 고래들이 19,000달러 지지를 완벽히 받아주면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뒤집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1,543달러가 고래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다소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1,500달러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이 더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클 반데포페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항에 머물고 있고 아마도 여기서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피닉스는 매우 인상적인 상승 뒤에 지금 구간에서 열기를 식히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것이다. 비트코인이 27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그 다음은 23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단기 랠리 한번 했고 지금 구간에서 저항 맞고 튕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잘 통합된다라면 그 다음은 23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이 메이어 멀티플 인디케이터에서 오렌지 라인을 뚫었을 때 항상 새로운 포물선형 상승을 했다라는 것 당신은 알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다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지금 오렌지 라인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 단디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5일 차트를 기준으로 2019년과 지금 평행 라인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레인보우 오실레이터를 보면 이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2018년, 2019년 사이클에서 지지라인의 하단 지지를 받았을 때 오실레이터 역시 바닥이었고 이후 급격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과거와 차트적으로 똑같고 레인보우 오실레이터 흐름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남은 건 강세 랠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역시 강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보여준 18,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이런 작은 움직임은 앞으로 보여질 더 거대한 움직임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불마켓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 일정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머지가 15일쯤 단행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맞춰서 이더리움 역시 1700달러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이더리움 머지 효과가 어느 정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곧 1900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카포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1800달러에서 1900달러 저항선에 곧 도달하게 될 건데,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머지 시점 또는 그 이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은 며칠 전 이더리움 분석을 내놓으면서 머지 단행 시점에 1800달러 찍고 그 이후에 950달러까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다소 무시무시한 숫자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과연 머지 효과가 1900달러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더 전폭적인 랠리를 선보이게 될지 이래저래 기대가 되면서도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생태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XRP 레저에서 새로운 결제 플랫폼이 출시가 됐는데 이름은 스펜더비츠 STB입니다. STB는 XRP 레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STB를 이용하면 비트코인을 몇 초 만에 보낼 수가 있다. 사용자의 비트코인을 XRP 레저에 배포해서 사용자는 판매자에게 빠르고 저렴하게 또 친환경적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TB는 현재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조만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서 출시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했던 기능을 이제 XRP 레저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리플의 확장성은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더 전폭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 듣고 좀 반갑게 느껴져서 오늘 새벽에 XRP를 추가 매수했는데, 이 중장기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이 비전 하나는 정말 확실하지 않나, 끝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철저히 XRP 홀더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19일에 양측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공개될 것이어서 이게 엔드게임으로 표현될 정도로 나름의 관심도 역시 확실히 커졌습니다. 리플이 소송을 당한 와중에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소송 리스크 자체가 리플의 비전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간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가장 베스트인데,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규제 상황 자체가 리플이 소송을 당했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결과로는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 밖에서 워낙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상 상황별, 시나리오별로 따져보자면 먼저 리플 승소 상황, 이렇게 되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대부분의 코인은 CFTC의 관할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SEC는 당분간 조용히 짜그러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만에 하나 리플이 패소한다라면 리플도 증권, 적지 않은 코인들도 증권으로 관주돼서 SEC의 규제권 관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어대가리 아저씨가 최근 코인 10,000개가 증권에 해당해서 SEC가 규제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리플이 지고 SEC가 이기면 상당수의 코인들은 SEC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리플 소송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리플만 콕 집어서 소송 대상, 규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소송에서 지면 리플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 엄청 많았지만 이미 리플은 미국 밖에서 엄청난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해버렸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소송에서 지면 미국 떠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밝힐 만큼 나름의 자신감 역시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RP 홀더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혹여라도 패소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거나 리플이 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SEC는 리플 소송 과정 전반에서 이 명확성이나 논리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하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위선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기도 했던 만큼 SEC가 결정적인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9월 19일 직후에 세상에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는 시간 역시 이제 거진 끝물 다다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월에 약식재판 브리핑 잘 마무리되고 내년 1분기 안에 3월 전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렇게 리플은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면 이런 그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1월부터는 새로운 스위프트 시대가 열리게 되고, 리플이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ISO 2002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의 시대는 지금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들 넘쳐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이래저래 XRP 홀더분들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 부분들도 함께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